이번에는 우리나라 철도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속철도 개통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개인적으로 중앙선 8당 역장을 하다가 2003년도에 고속철도 홍보팀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고속철도 개통 홍보를 전담하는 일을 이제 맡게 됐는데, 그때부터 거의 13년 가까이 홍보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추억도 있고 많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통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고속철도 같은 경우 맨 처음 시작한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이미 1964년 우리나라보다 딱 40년 앞서서 이미 고속철도를 개통시켰어요. 그게 신칸센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에 이어서 프랑스가 고속철도를 개통시켰고, 그리고 독일이 개통시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준비할 때에 고속철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세 나라가 당연히 큰 관심을 갖고 그렇죠.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고속철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차량을 파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같이 파는 거고, 인프라 구축까지. 그렇죠. 인프라 구축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지 보수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유지 보수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우리는 프랑스를 선택을 했어요. 프랑스 떼제베. 그렇죠. 프랑스 떼제베를 선택을 했는데, 왜 프랑스 떼제베를 선택했냐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준을 보면 의문은 풀려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원했던 기준은 뭐였냐면 기술 이전이었어요. 기술 이전. 그쪽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단순히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기술을 따라해보고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을 생산해보는 것,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걸 요구했을 때 일본은 난색을 표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먼저 제외가 되고, 독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프랑스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던 입장이었고, 결정적으로 프랑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금 때문에 그래요. 자금. 고속철도를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든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경부고속철도 1단계 부분만 해도 10조 이상의 예산이 들었어요. 10조요? 그렇죠. 10조 예산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세금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국민들은 전부 다, 야, 우리 고속철도 안 타도 좋으니까 그만해. 그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가장 싼 이자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건설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찾은 거예요. 거기에 바로 프랑스가 합격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술 이전이나 자금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프랑스의 떼제베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고, 고속철도 기술을 배우게 된 거죠. 철도청과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이제 고속철도 건설에 같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철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 건설공단은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차량 도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고 이런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중국이 하는 것처럼 전혀 허허벌판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철길을 그냥 쫙 놓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쉬운 거예요. 돈을 들여서 노반을 깔고 레일을 놓고 전차선을 놓고 그냥 하면 돼. 돈을 가지고 건설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것은 이미 차가 다니고 있는 곳을 개량을 해서 고속철도가 다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고속철도를 기존선과 병행하면서 쓰는 것이 우리나라 철도, 고속철도였거든요. 서울에서 떠나서 그 당시 시흥, 지금의 금천구청이죠. 네. 거기까지는 다 기존선이에요. 또 고속선이 동대구까지 간 이후에는 동대구에서 부산까지는 또 다 기존선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선에 고속철도가 달리게 하려면 선을 전부 다 직선으로 개량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마을호 무궁화고 계속 다니고 있는 와중에 개량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밤이면 밤마다 차단 공사를 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그런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프랑스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속철도를 도입을 결정을 하고 실제 고속철도가 달릴 때는 2004년 4월 1일에는 경부선뿐만 아니라 호남선도 같이 달렸어요. 다만 호남선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복선 전철화 공사가 계속 진행돼 왔거든요. 근데 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시점, 약간 앞두고 그게 마무리됐어요. 다행이네요. 복선화와 전철화가 마무리돼서 그때 고속철도를 운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호남선에서는 고속철도 개통이란 말은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고속선 시스템은 아니고 기존 선에 고속열차가 운행할 수 있게만 개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속열차 개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고속철도 개통이라는 표현은 경부선에만 1단계 구간 개통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고속철도 운영국, 그 이전에 기껏해야 120km에서 최고 150km를 넘보던 그런 정도 수준에서 화살보다 더 빠른 시속 300km를 달리는 그런 철도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된 게 고속철도 개통이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천지개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철도가 맨 처음 시작된 1899년과 고속철도가 개통된 2004년이 쌍벽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큰 사건이었던 거죠. 2004년 4월 1일